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랄 것까진 없지만 결혼식을 올렸으니 뭐 이혼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과 아들 자랑 유별났던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공감되시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고향이 목포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 20살이 되던 해 홀로 서울에 갔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인턴, 수련의 과정을 거쳐 한 번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고 실력도 좋아 병원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러다 동료 의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4살 연상 신경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나이도 제법 있고 경제적 상황으로도 여유로웠던 저희는 2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초면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마무시한 질문을 쏟아냈고 긴장되는 마음에 다 답해드렸어요. 우리 재환이랑 오래 만났네? 아가씨 고향은 어디야?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하나씩 물어봐. 이 사람 초면인데 불편하게 왜 그래? 이 녀석아, 이런 건 원래 초반에 다 물어봐야 하는 거야. 서로 알면서 시간 보낼 나이는 아니잖아. 이런 건 미리 말해놔야 서로의 수준을 아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담을 주냐고. 자기야, 나 괜찮아.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게 맞지. 어머니 고향은 전남 목포입니다. 부모님은 수산업 하세요. 수산업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직접 배 타고 나가셔서 고기도 잡으시고요. 수산시장이나 가게, 업체에 납품도 하세요. 어,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의사가 됐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껏해서 생선이나 파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의대 학비 다 대가면서 공부했냐 이 말이야. 집에 돈 좀 있나 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재벌처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참나 없는 것들이 더 하다더니 자존심 지킨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래? 현재환,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허접한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허접이요? 제가 허접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 같은 여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비린내나 안 나면 다행이지. 엄마, 첫 인사인데 좀 살살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래야 길을 잡지. 너 안 그러면 평생 잡혀 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엄청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옷차림을 보니 온통 명품을 휘감고 계시는 게 상당한 여유가 있어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한참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뒤에서 해도 기분 나쁜 얘기를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미안해, 자기야. 엄마가 저러실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거든? 어디 가서 무시당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지.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유별나게 키우셔서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 내가 사과할게. 결혼 전에도 이 모양인데 결혼해서는 오죽하겠어? 이럴 거면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다 끝내자. 서로 미련 갖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애초에 어머님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잔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 되겠어? 내가 엄마 마음 어떻게든 돌릴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줘. 응? 정말이지? 나 마지막으로 자기 믿는다? 그럼. 나만 믿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한바탕 토해내니 그나마 기분이 좀 풀어지더군요. 저희 친정은 말입니다. 목포에서 대대로 어업을 이어온 집안이에요. 가진 어선만 6척이 넘고
전국의 수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가게나 업체로 납품까지 하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식당도 운영하시고 생선도 팔고 하시면서 매출로만 따지면 월 4천만 원 이상은 거뜬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중에 개인 병원 차리고 싶으면 보태 쓰라고 미리 물려주신 유산도 20억 가까이 되고요.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모자랄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저런 취급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말았고 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오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인사 가야 하는데 언제가 좋겠어? 수술 일정이나 이런 것도 봐야 하지? 그렇지? 언제 가야 할까? 말하는 게 왜 그래? 아니, 내가 지방은 학회 일정 말고는 가본 적도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게 뭐 어때서?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가볍게 가면 되는 거지. 자기네 고향 바닷가잖아. 나 비린내 잘 못 맡는단 말이야. 야, 지금 말장난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 정말 비린내 못 맡아. 정말 비위가 약하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못 간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난감하다 정말. 가긴 가야 하는데. 아, 잠깐만.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서울에 볼 일 있어서 다음 주에 오실 일 있다는데 그럼 그때 볼래? 나야 좋지.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둘게. 참나, 진짜 어휴. 좋은 대로 예약해놔. 알겠어. 나만 믿어. 오래간만에 긴장되네. 멋 좀 부려야겠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냥 평소대로 해도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어떻게 안 꾸며 깔끔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저, 친정 부모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듯하고 예의 바른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셨고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고 수술 일정이나 병원 일정이 빠듯해 한 달 뒤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이 호텔 식당을 예약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견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제 심기, 아니 저희 부모님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가진 부모, 딸 가진 부모로서 자식들이 결혼한다니 마음이 앞서는 건 이해한다지만 좀 지나치다 싶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그래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사위가 된다니 기대되는데요. 사부인도 되게 젊고 예쁘세요. 호호호, 그렇죠? 게다가 또 어떡해요? 돈도 많고 경제적인 여유는 상당합니다. 서로 형편에 맞춰서 혼수나 예단하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집은 아이들 직장과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이는 게 있으니 이왕이면 브랜드 아파트로 하고요. 평수 넓은 건 당연한 거 아시죠? 그리고 반반 부담하는 거 어떠세요? 누가 뭐 해왔니 많이 말 많을 바에 반반 부담해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따라야죠. 얼마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살림인데 뭐든지 다 최고급으로 해줄 거예요. 사부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돈은 있으세요? 생선 장수라고 들었는데 결혼 자금은 있냐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돈 없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낼 정도는 거뜬해요.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퍽이나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새아가는 사는 수준에 비해 사치를 심하게 부리는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이가 사치를 부리다뇨?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형편 뻔히 아는데 죄다 명품이잖아요. 저게 사치 아니면 뭐예요? 나도 구하기 힘든 한정판인데 돈 모아서 샀나 봅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거덜내는 거 아닌가 몰라요? 혹여라도 그런 일 용납 못합니다. 바로 이혼시킬 거예요. 참, 사돈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어머니께 꼬투리라도 잡힐까 노심초사하셨고 아쉬운 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집이 해결해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친정 부모님이 먼저 집을 사주셨습니다. 절반 금액을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받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엄마,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해볼까?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데 아무 말 없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사정이 있을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 같진 않았다. 이 엄마 안목 믿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 지금 집만 해도 몇 억이야. 괜찮대도 그런 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여유 돼. 그 정도는 푼돈이라니까. 엄마, 지금 여유 부리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꿀꺽하면 어떡해. 괜찮아.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알아서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보자. 아냐, 내가 물어볼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일이천도 아니고 몇 억이잖아. 엄마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대로 꿀꺽하라고? 어머니, 잘 쉬셨어요? 네가 어쩐 일이냐? 먼저 연락을 다 주고? 다름이 아니라 여쭐 게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라. 지난번에 상견례에서 집 문제 이야기 하셨을 때 반반 하자고 한 거요. 아, 돈 달라는 거냐? 너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혹시 잊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깟 몇 억 좀 썼다고 유세야? 주면 될 거 아니니 이게 어디서 도둑년 취급을 해? 너 시집살이 좀 호되게 당해볼래? 아,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말이다. 결혼 준비하느라 주변 친척들한테 뭐 돌리는 것만 해도 억이 깨져. 결혼하고 신혼집 입주하고 안정되면 바로 주마. 알겠니? 네네. 그렇게 전달드릴게요. 아, 참. 너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는데 결혼하고 나서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니, 말씀드렸었지만 저 사치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써도 제 돈 쓰고 그이 돈 쓸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말은 한번 잘하는구나. 너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네, 잘하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된 마냥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왔다가도 부담스러울 지경인데 살림에 간섭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밤늦게 찾아와서 밥을 차리라거나 휴일에는 자기랑 드라이브 가자며 제가 쉬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자주 오셨지만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 가게에서 사다 주시는 거였고 집에 올 명분을 내세우느라 반찬 핑계를 대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점점 지쳐갈 때쯤 몸이 고단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그래도 네 마누라 될 집안은 집도 척척 사주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는 걸 보니 돈이 많긴 많은가 보다?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겠거니 했지. 근데 동료 말이 목표에서 유명한 집이래. 그래? 그 정도야? 지역에서 소문날 정도면 큰 손이나 마찬가진데.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마음 제대로 사로잡아라. 아니면 덜컥 애부터 가지던지. 어떻게 그래, 엄마. 섣불리 나섰다가는 다 들킬 거야. 그래, 제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알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차근차근 실행하자고. 그리고 저번에 말한 보험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이 실장이 처리해주기로 했어. 사인 필요한데 대충 둘러대고 받으면 돼. 아니면 내가 몰래 하면 되고. 안 들킬 자신 있지? 혹여나 사고 나서 죽으면 보험금 아주 빵빵하게 받을 수 있게 처리해 놔야 해. 내가 누구냐?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감시나 잘해. 알겠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게. 우리 아들밖에 없다. 사랑해, 아들. 저는 바보같이 잠결에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해보기 위해 당분간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급변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가게들과 계약하고 수산시장과 협력을 맺어야 해서 서울에 자주 올라오셨는데 그때마다 호텔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신혼집에 방문하기도 하셨거든요. 남편은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 못했고 출장이다 수술이다 핑계대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바쁘겠거니 이해하고 사위 얼굴 못 보고 가도 서운한 티 내지 않고 아무 말 않고 가셨고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고 일부러 친정 부모님을 피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없는 사이에 친정 부모님이 잠시 들리셨고 그날 남편과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오늘 집에 장모님 오셨더라. 아, 그래? 말도 없이 가셨네. 어쩐 일이시지? 당신 얼굴 보려고 왔겠지. 그런데 비린내가 너무 나더라고. 금방 돌려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돌려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그리고 장모님 좀 그만 오라 해. 울 엄마가 왔다 갈 때마다 해산물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신다니까. 뭐? 왜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처럼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너 같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웃기고 있네. 왜 피하는데? 너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같은 병원 근무하면서 내가 스케줄도 모를 것 같니? 왜 피하는데? 장인 장모님한테 비린내 난다고. 너 같으면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보고 싶겠어? 역겨운데.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어쩜 말을 그렇게 싹수 없이 하니? 나는 평생 고귀하게 자라서 그딴 비린내 못 맡아. 너 같은 시골 출신이 고귀한 게 뭔지나 알아? 와,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이제라도 알면 됐지. 그리고 가진 돈 좀 제법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개인 병원 차리게 돈 좀 내놔봐. 우리도 자수성가해야지. 이봐, 자수성가는 스스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성공하는 게 자수성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빨대 꽂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빨대를 꽂아? 지금 그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래 죽상인 거냐고. 아, 벌써 연락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니? 별짓 안 했는데요? 가짜는 소리 하길래 혼 좀 내줬죠. 뭐? 네가 뭔데? 남편 내조나 잘할 것이지 왜 애 기를 죽여? 너 나한테 죽는다. 아니, 어이가 없네요.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이른데. 이게 진짜. 잔말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아마. 강남에 병원 하나 내자.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자고로 남편이 기가 살아야 가족들도 기가 살고 그러는 거야. 저 돈 없는데요? 뭘 믿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 말씀처럼 저희 집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잘못 봤단 말이야? 너랑 네 부모가 걸친 명품만 팔아도 병원 개원은 하겠다. 그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병원을 차려주냐고요. 머리에 총 맞았어요?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격 떨어지게 머리에 총 맞았다니. 쯧쯧. 그러는 어머니는요.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아드님이 그렇게 개차반인가 봐요? 저는 가정교육 잘 받았거든요. 매번 이렇게 격 떨어지는 욕하지 마세요. 정말 볼품없고 역겨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말 돌리지 마시고 신혼집 금액 절반 언제 주실래요? 안 주실 거면 안 줘도 되니까 그 돈으로 아드님 병원 차려주세요. 항상 최고급 운운하시는 분이 인성은 쓰레기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참 좋은 말 듣고 사시네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싫습니다. 저 병원 가봐야 해서요. 끊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유 있는 집안인 건 맞았지만 시어머니가 모기업의 유부남과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어요. 돈 많은 집안에 사생하였던 남편은 평생 첩소리 들으며 살았던 시어머니에게 시달렸고 어느새 스며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고 시아버지에게 받는 돈이 적어지자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속셈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들 생각에 구역질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그새 다른 병동 간호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같을 순 없지만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이 사람 바람도 피웠고 어머니랑 하는 대화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더 같이 살아요? 뭐?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니. 증거 있냐고. 맞아. 당신 증거 있어? 이거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 알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릴까 보다. 증거야 차고 넘치죠. 어때요? 수위 낮은 것들만 보여준 건데 뭐 더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혼은 못하지. 이혼이 네 집게 이름이냐?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그깟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을 한다고? 말이나 되니? 바람 피울 수 있죠. 근데 뒤에서 사람 목숨 노리고 보험 가입하니 많이 하는 건 뭐 목숨 장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더 같이 못 삽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뭘 이러지 말라 그래? 기죽지 말라고 했지. 위자료에 집값에 보상금까지 하면 몇 억 뱉어내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허, 이게 누굴 겁주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공동재산은 재산분할해야 되는 거 알지? 돈 줘야 하는 건 오히려 너야. 잘 모르시나 본데요. 결혼 생활이 긴 것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네가 모르는 거겠지. 김 변호사 시켜서 소송하자. 소송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얌전히 짐 싹 빼들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한다며. 나도 일정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수술이 밀려 있는데 그거 하느라 미뤄졌네? 하늘이 날 도운 거지. 어머니가 집 자금도 안중마당에 뭘 믿고 내가 너랑 법적 부부가 돼야 하냐? 조금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그새 바람도 피우고 아주 대단해? 너 이 못돼 처먹은 년. 아주 작정을 했구나. 네, 작정했죠. 작정 안 했으면 이러지도 못했어요. 바람 피운 거 싹 병원에 돌리기 전에 알아서 짐 싸서 나가. 자기야, 나 아직 자기 사랑해. 왜 내 사랑을 무시해? 그래, 실컷 해. 그러게 누가 자기 복 걷어차래? 때 되면 알아서 개인 병원 차리자 했을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일 저지른 건 당신이랑 어머니야.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런, 한숨은 딴 데 가서 쉬시고요. 당장 아들 찜 빼서 가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드리자면요. 아드님, 그렇게 감싸고 돌다가 앞으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못합니다. 제가 잠시 어떻게 됐던 건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따위 하찮은 놈 한 트럭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시고요. 남편 놈아 너는 빨리 짐부터 빼라. 야, 너 지금 나 연맥이냐?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가진 거 다 넣어줄게. 그래도 싫어? 제발 용서해줘. 물 건너갔습니다. 상부상조라는 말 있지? 잘해줄 때 너도 알아서 잘했어야지. 이미 기회는 날아갔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 해. 어머니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병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짐 빼는 일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걸어버리고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도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값 절반을 받아냈습니다. 돈은 친정 부모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과감하게 퇴사했고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개인 병원을 차렸답니다. 노인 인구, 젊은 인구도 많아지고 있어서 병원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워낙 고향 유지인 탓에 아는 분들도 많고 해서 홍보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포까지 찾아와서는 한 번만 도와달라며 대화 좀 나누자며 치근덕댔습니다.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걸어둔 거 위반한 거 들먹이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가차없이 끌려갔더랬죠. 남편은 바람 피운 사실이 들통나고 병원에서 이미지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쫓겨나 지방병원으로 좌천되고 시어머니는 주변에 자랑질하던 거 들켜서 개망신당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몇 년을 정신없이 보냈네요. 그러다 마음 맞는 소꿉친구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던데 이 친구가 제 인생의 벤츠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하다 못해 순에 빠진 친구거든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남의 애 딸린 남편을 만나 고생을 하다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건지 본인의 누나와 결혼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는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이제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누나랑 밖에서 뽀뽀하고 그런 건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동네 창피해서 미칠 지경이야. 사람들 보는 데에서라도 그러지 말든지. 헐, 결혼 전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누나랑 좀 친한 거 다 이해한다고 그러더니 나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이 정도로 징그러운 사이일 줄 모르고 그랬던 거지. 내가 시부모님이랑 합가 정도는 양보했잖아. 그럼 당신도 하나쯤은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냐. 부모님 사는 집이 훨씬 더 좋다고 합가해서 살라는 말에 동의했던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본인이 양보를 하고 참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건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을 건 또 뭐야. 당신이 애원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런 합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게다가 합가에서 매일 형님 얼굴 보게 될 줄도 몰랐고 당신이랑 형님이랑 아침마다 징그럽게 뽀뽀하는 건 더더욱 보게 될 줄 몰랐고 누나도 나랑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걸 어떡해. 마마보이는 들어봤어도 시스터보이는 살다 살다 처음 듣는다. 그렇게 누나가 좋아? 그럼 누나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랑 친하기만 할 뿐 친남매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물론 철없을 적에는 엄마랑 아빠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기는 있어. 그런데 철들고 나서부터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놀랍다. 당신 앞으로 누나랑 뽀뽀하고 과도하게 스킨십하는 건 좀 참아줘. 아니, 당장 하지 말라고도 안 할게. 적어도 내 앞에서만이라도 형님이랑 제발 선 좀 넘지 말자. 남들이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겠네. 내가 하나둘씩 양보해주니까 너무 당신도 요구가 지나치게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지나쳤는데 당신한테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연애 때 회식 줄이라고 해서 술도 끊었지. 폐에 안 좋다고 해서 담배도 끊었어. 인생에서 술, 담배가 낙인 사람한테 그거 2개 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라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전업주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랑 어머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거잖아. 왜 본인이 양보한 것만 말하고 내가 양보해 준 건 생각을 못 해? 그리고 내가 술, 담배 끊으라고 한 건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 가족들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요구한 건 나한테 희생을 바라고 한 말인 거고. 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구시겠다? 솔직히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가정주부 일한다고 하면 남들 다 부럽다고 해. 식기 세척기에 좋은 세탁기에 건조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는데 집안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엄마 세대 같았으면 한겨울에도 개울가에 가서 빨래 방망이 두들겨 써야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구시대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따라 좀 심하네. 말싸움 이기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본인도 알고 있지? 당신은 누나한테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해. 누나가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황이라서 주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당신 하는 거 트집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걸? 트집 잡는 게 아주 기본인가 보네. 트집 안 잡는 걸 감사해야 할 정도면.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건 오히려 애 딸린 유부남이던 당신 아냐? 또 비꼬기 시작한다.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늘 토를 달거나 비꼬기만 하지. 신혼여행 때도 내가 유럽 여행 가자고 하는데 유럽 여행 굳이 갈 필요 있냐면서 돈 아끼자고 제주도 가자고 그러고. 왜 내 의견에 항상 태클을 거는 거야? 태클을 걸면 막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한 지도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지만 결혼 생활에 신물이 날 정도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매일 반찬 트집하시고 밥 질게 지으면 질다고 타박, 되게 지으면 되다고 타박하시는 것도 힘들다고. 당신이 그렇다고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누나랑 어머님 편만 들고 내 탓하기만 하는 사람이 당신 아냐?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가난한 집 딸,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더니 아주 뻔뻔하구먼. 그놈의 가난하다는 얘기 좀 그만해. 우리 집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은 교사고 나는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 당신 보기에 형편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구박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쓸데없이 자존심 센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가 당신 때문에 다 잡친다. 왜 당신이 가난한지 잘 알겠어. 나도 왜 당신이 이혼했는지 잘 알겠다. 결혼 전에 애교도 많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라 믿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군요. 어머님과 형님이 옆에서 저를 놓고 흉을 볼 때 처음에는 싸워주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던 남편이었지만 어느샌가 동조하여 저를 같이 놀리고 있는 모습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어머님이나 형님의 편만 들어서 제가 서운해한 적이 많았는데 아무리 이런 문제로 고충을 토로해도 고칠 마음이 없어 보였죠. 자신의 집이 잘 사는 걸 내세우면서 집안을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별의별 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다가 본인 화가 가라앉으면 뒤늦게서야 농담 섞인 사과를 하는 게 전부였죠.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당신도 집에서 이래저래 힘이 드는 일 많았을 텐데 배려심이 부족했네. 앞으로는 나도 좀 주의를 할게. 말로만 뭘 대체 어떻게 주의를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해줘. 뭘 또 약속을 하라고 그래.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또 따지고 들려고 그래?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하면 기분 좋겠어? 나는 당신이 지적하는 문제 어지간하면 한두 번 만에 고치잖아. 그런데 당신은 계속 같은 문제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면서도 고치는 모습 보여준 적은 있어? 당장 휴일에는 나랑 영화관 가기로 해놓고 형님이랑 멋대로 약속 잡아놓고 선약 깨버린 것만 해도 그래. 그전에도 똑같은 일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 나야말로 당신한테 묻고 싶다.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누나가 솔직히 독점욕이 좀 많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화를 많이 내. 엄마도 그런 성격이라 아마 닮았나 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양보만 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살아라? 당신이 하는 그 영혼 없는 사과에 만족하면서? 말 참 기분 더럽게 한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막말로 내가 누나가 영화 보자고 했을 때 당신이랑 선약 있다고 얘기했어 봐. 그랬으면 당신이 집안일하면서 더 트집 잡히고 생활하는 거 더 제약받았을걸? 분위기 매끄럽게 하려고 기름칠 좀 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까칠하게 구냐는 얘기야. 와, 당신이 하는 말 곱씹을수록 황당하다. 그러니까 당신 누나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나 구박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 맞아? 제대로 이해했네. 대체 황당할 게 뭐 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내가 구박을 당하면 그러지 말라고 편을 들어주고 나서줘야지. 그게 아니면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아야지. 자꾸 화나게 하지 마. 욕 나온다. 왜 맨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 쓸데없는 걸로 구박할 때 당신까지 동조하고 있어? 이 집안에서 그래도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당신 아냐? 야,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근시안적 사고라는 거야. 내가 나서서 싸움 중재하고 네 편 드는 행동을 취한다고 쳐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엄마랑 누나가 더 뿔이 난다니까. 당장에 내가 편 안 들어줘서 서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심은 네 편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괜히 더 구박질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내 편 들어달라고. 내가 잘못한 일까지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보기에도 아니다 싶은 정도는 나서 달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방관 정도만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잘 모르겠고, 너랑 나랑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싶기만 할 뿐이네. 어쩜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융통성이 없을까? 눈앞의 이득만 쫓을 게 아니라 멀리 봐야지, 이 사람아.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은 결혼 생활. 하지만 이런 남편이 약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님과 형님이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감정 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졌으니 당장은 서운해도 납득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사적인 감정으로 제게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올케, 내가 냉동실 칸 깨끗하게 비워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음식 산 거 넣을 칸이 없어서 주르륵 다 흐르잖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고 정렬을 좀 하면서 살자. 응? 제발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정리를 했을 뿐인데요. 새로 또 냉동실에 뭐 넣을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김치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셨고요. 엄마가 올케한테 그 얘기한 게 언제야? 일주일 전인데요.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 올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지침이라는 건 말이지. 당시에는 적절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엄마가 했던 말이 당장 맞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말을 꺼낸다는 건 뭔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겠어?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바꿨다가 제가 사이에서 또 혼나기 싫어서요. 괜히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올케?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내가 괜히 트집이라도 잡는 것 같잖아. 올케한테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청소기 필터 물로 청소하는 거 아니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로 청소 안 하고 먼지만 털어냈었는데 형님이 더럽다고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주부인 올케랑 다르게 나는 회사 일 하느라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기억이 안 나실 리가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멀쩡한 청소기 필터를 왜 물 청소해서 먼지 빨아들이는 필터 능력 떨어지게 하냐면서 가슴 팡팡 치면서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때 형님도 옆에 있으시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변호해 주시겠지, 시킨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데? 나 정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때 형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아직 살림 부족하고 집안일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혼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형님이 시킨 일 수행했을 뿐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야? 그때 따지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기억했을 텐데. 아니요. 보나마나 또 지금처럼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이나 하셨겠죠. 형님은 본인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올케. 올케는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나 봐? 형님,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존심이 센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 아세요? 자존감이 센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실수한 거 바로바로 인정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를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동서한테 먼지 필터 씻으라고 했다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 동서가 이야기 막 지어내고 그랬던 거 아냐?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뭐 꿀릴 게 있다고. 올케는 자존감이 센 거야? 아니면 뻔뻔한 거야? 아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생각보다 올케 꿀릴 거 엄청 많은 사람이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부모님이 교사라고 해봤자 솔직히 월급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나는 아빠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저는 부모님이 교사라는 일 한 번도 창피한 적 없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올케. 돈을 못 번다는 건 결국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한 똑똑이들이 결국에는 취직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니까? 나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세상은 돈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야. 올케도 솔직히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장 아빠 둔 덕에 제가 무능력한 상태로 편하게 돈 번다는 사실은 달갑지 않을 것 같네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다? 전업주부 하라는 건 어머님이랑 형님께서 내조하라고 강력히 권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라는 건 어머님도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입만 살아서, 야, 너 닥쳐. 어머머, 안 닥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엄마한테 일러서 너 혼내주라고 할 거야. 너 오늘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닥치고 있어. 자꾸 내 성질 건들지 말라고. 먼저 시비를 거신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쪽인 것 같은데요? 자꾸 성질을 건드렸다니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동생이랑 뽀뽀하는 거 놓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딴지 걸잖아.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누나누나 하던 동생이 요즘 거리 두는 거 너 때문인 거 모를 줄 알아? 영민이 올케 남편이기 이전에 내 동생이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닥치든지 해. 알겠어? 그럼 친남매가 밖에서 징그럽게 뽀뽀하고 집에서도 뽀뽀하고 껴안는 게 정상인가요? 사이가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들이 연인으로 착각할 정도면 좀 심하죠. 닥치라고. 제발 좀 닥치고 사과나 해. 죄송한데 닥치면서 사과를 어떻게 하나요? 아, 신우이는 저와의 말싸움 때문에 많이 화가 났는지 눈을 살쾡이처럼 매섭게 뜨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본인과 어머님, 제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눴던 카톡 대화를 보여주며 일러바치더군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넌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초등학생처럼 일러바치고 앉았니? 이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아비 회사에서 돈이나 축내고 있는 거 아니냐? 헐, 엄마. 지금 올케 편드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 해도 될 일이다만 괜한 트집 잡고서 내가 거들어주길 바랐니? 이제까지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옆에서 회방 놓고 트집 잡는 게 내가 이뻐 보이길 바랐어? 얘 며느라가 이런 일로도 나한테 말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건 아주 수두룩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그런가 봐요. 와, 저거 여우 같은 거 봐.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 때는 언제고. 닥치고 인생 똑바로 살기나 해 이거사. 매일 영민이랑 놀궁리만 하고 회사 일을 똑바로 하니 시집을 가려고 노력을 하길 하니. 넌 대체 잘할 줄 아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어이구 속 터져. 그래, 잔소리 할 수 있어. 잔소리해도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올케 혼내줘서 나 기 살려줘야 할 타이밍에 왜 이렇게 나를 무안주냐고. 너 무능하다는 회사 사람들 얘기가 집에 박혀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다. 유학 보내줬더니 누구인지도 모를 외국놈 애를 임신하질 않나. 그 와중에 또 술 처먹고 놀다가 유산을 하질 않나.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쩜 그렇게 없니?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큰 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가 나 매질하고 혼낼 때 엄마 방관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 어릴 때 가정폭력 당한 트라우마로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 아냐? 네 그 어쭙잖은 핑계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것도 이젠 끝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년이 언제까지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내 성격 하루 이틀 겪어? 평소에 엄마도 내 편 잘만 들어주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급발진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래, 회사 돈을 횡령하면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줄 알았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와, 황당해. 네 아빠 그것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 말을 안 해주고 있으면 영영 모를 줄 알았니? 아빠는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정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거야. 무슨 사정? 너 코인인지 주식인지 한다고 다 탕진해버리는 건 넘어가 줬다. 그런데 너한테 준 돈들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까지 날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됐고, 넌 오늘부터 이 집 딸 아니니까 나가라. 나가서 내 힘으로 돈 벌어보고 얼마나 힘든지부터 체험을 해봐. 너는 그래야만 정신 차려. 진짜 무섭게 왜 그래, 엄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난 어디서 지내라고? 아빠 부를까?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아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게 해주마. 며느라가 소금 좀 가져오너라.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년 내쫓아버리게. 네, 어머님. 저와 나눈 대화로 절 해코지하려던 신우이는 오랫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 오던 대가로서 자신이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버는 돈으로 더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도박이나 다름없이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했다가 나중에는 회사의 돈에도 손을 대게 되었다더군요. 워낙 신우이가 거하게 난리를 친 바람에 아버님의 회사는 크게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고 아버님은 빚을 갚으며 문제를 수습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죄다 희게 변할 정도였죠. 넉넉하던 집안은 한순간에 쪼달리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아껴 써야만 간신히 시부모님과 저, 남편과 아이까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경조사를 챙기느라 생활비로 줄 돈도 없다고 하여 빠듯할 때가 많았지만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꼴 보기 싫은 신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행복했죠. 물론 그것은 남편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신우이의 결혼 축하로 써버렸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였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내가 전화하는 거 자꾸 안 받으시던데 좀 받으라고 해. 문자도 확인하라고 말하고.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전달은 해볼게요.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걸러야겠지만요. 올케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싹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뭐, 괜히 올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참고 넘길게. 엄마한테 나 결혼한 거 빨리 축하해달라고 얘기나 전해. 집안 그 난리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셨군요. 올케도 엄마가 나한테 맨날 시집가라고 잔소리했던 거 기억할 거야.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면 집도 장만해줄 거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할 거고. 형님이 사고 치고 가서 아버님 회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 수습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시고요. 전해드려봤자 어머님 화만 돋우실 것 같은데 그냥 전하지 않을게요. 올케, 나 물러보지 마. 내가 우리 집 사정은 올케보다 훨씬 잘 알거든? 나 꼴 보기 싫고 돈 받는 꼴 보기 싫어서 지금 가운데에서 수쓰는 거잖아. 남편 될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 내가 잃어버린 돈 복구시켜 주겠다고 전해드리기나 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못난 남편이기 이전에 형님의 잘나신 동생분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고. 뭔 소리야. 영민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나 결혼하는 거며 돈 복구시켜 주겠다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아빠랑 영민이랑 해서 5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엄마까지 보태서 그래도 1억은 채워야지. 아버님이랑 그이가 5천만 원을 줬다고요? 결혼 축하 비용으로 그것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할 거야? 됐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했던 얘기나 전해. 이번에 잘하면 내가 올케가 그간 무례했었던 거 용서해 줄까 말까 고려는 해볼게. 시부모님은 아예 신우이를 차단해버리고 여전히 일을 바득바득 가는 중이었음을 알았기에 아버님이 절대로 5천만 원에 보태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어떻게든 달래려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다면 저의 남편이었죠.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걸 참아가며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안 줄 거야? 네 새끼 쫄쫄 굶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내가 돈이 어딨어. 경조사며 식비며 이래저래 빠질 거 많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또 이러네. 생활비 못 주니깐 그렇게 알아. 그런 놈이 신우이 결혼한다고 5천만 원을 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본 거야? 이 여자 안 되겠네 정말. 안 되는 건 너랑 네 누나고 아버님까지 들먹이면서 5천만 원 줄 건 또 뭐니?
네 누나 비위를 맞춘 거야? 아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모르면 그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니? 그년이라니. 말 조심해. 네 시누이 되는 사람한테. 지 때문에 집안 뒤집히고 고생하고 있는데도 돈 달라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년이라고 한 것도 많이 참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아니,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애 있는 사람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까지 누나 바라기로 살 거야? 5천만 원이 누구 집 깨이름도 아니고 결혼식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주냐고.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에다가 모은 돈도 좀 얹었어. 어차피 나 퇴사해서 아빠 회사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으니까 이걸로 잔소리할 생각 마. 아주 개소리를 유창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됐다. 너 답 없는 인간인 줄 이제 확실히 알았어. 무슨 소리야? 차라리 화를 내든지 해. 무섭게 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건데.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너랑 이혼하려고. 여보, 이러지 말자. 아빠 회사 내가 거들면 금방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버님이 돈 문제 해결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회사 일을 돕는다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 거들어준 놈 말을 등신이 아니고서야 믿을 것 같니? 지 새끼 먹을 거 없어서 생활비 달라니까 무시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야? 돈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퇴사해서 돈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나 아빠 평소에도 좀 도와주고 그랬다고. 시끄럽고 잘나신 누나한테 가서 이르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는 이혼해서 위자료 챙기고 이 지긋지긋한 집안 벗어나려니까.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응? 돈도 불려준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제발, 내가 5천만 원 그거 그냥 준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를 한 거라고. 꺼져, 미친 인간아. 결국 저는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양가 집안에 통보하는 한편 남편이 저지른 짓거리도 죄다 폭로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악한 중에도 제 마음고생을 이해하셨는지 제 뜻을 따르겠다면서 저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참아준 세월이 고맙다며 앞으로 더 그걸 바라는 건 염치가 없다면서 위자료 또한 넉넉하게 챙길 수 있도록 거들어 주셨죠. 얼마 뒤 시누이는 제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엄마 아빠한테 위자료 엄청 뜯어냈다며? 그거 네 돈 아니니까 다 내놔. 내놓으라고. 왜 갑자기 발작이세요, 아줌마?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가셔야죠. 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속으로 꼬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게 다 네가 나 저주하고 망하라고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죠. 술주정이 아주 심하시네.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태도는 또 뻣뻣하고? 태도요? 제가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꺼지세요, 아줌마. 저는 댁이랑 할 얘기 없어요. 사정 설명할 테니까 들어라도 주세요. 네? 차단할게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빌려라도 달라고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던 전신우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가 궁금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랴 회사 일을 뒤늦게 새로 배우랴 정신없던 전 남편은 제게 재결합을 하자며 시누이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알려왔는데요. 듣기로는 전 남편이 준 5천만 원을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시누이의 남편이 죄다 날려먹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돈이 궁해지자 시누이에 대한 무한할 것 같던 사랑도 식은 모양인지 대화 중에 계속 시누이의 욕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엔 남매가 그리 수준 차이가 크지도 않았으며 결국 본인들의 업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싶더군요.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후회하고 있는 전 남편은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